자, 수박 잡으러 갑시다. 수박 깨러 갑시다. 가는데, 수박 깨러 가는데 네. 일단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하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검찰개혁 민주당에서 논의를 하고 정부는 그냥 그거를 따라라. 자,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 있는 거는 정부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만든 겁니다. 검개추인가 뭐, 네. 무슨 검찰개혁 무슨 네. 뭐 하여튼 뭐 추진위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외부 인원들 자문위원으로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의견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네들끼리 정부안을 만들어갖고 혐오하게 뒤통수를 치려고 이거를 꺼내놨더구만요. 이 검찰 새끼들이 이 못된 버릇을 못 버리고 처음에는 안 된다, 안 할 거다, 하지 마라 이러다가 나중엔 슬쩍 그래 니들이 한번 해봐 우리가 아주 꼼수 못 부릴 줄 알지 이러면서 이 더러운 안을 만들어가지고 쓱 비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와. 수법이 있어요. 예전부터 검찰개혁 한다고 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한다 그러는데 그때마다 좌초시킨 방법이 일단 시간 끌어. 관심이 별로 없게끔 시간을 계속 끌어갖고 그렇지. 피로감을 누적해서 관심을 없앤 다음에 요렇게 말장난을 해가지고 하니 안 하니 뭐 법은 이거니 조항은 이거니 여기에 단서 조항을 넣고 요런 식으로 교묘하게 꼬투리를 박아갖고 문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나중에 가서는 지들이 이 모든 법을 뒤집어 버리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뭐 조국 장관 있는 시절에 검찰 개혁은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단서 조항하고 거기에 있는 부칙의 내용들을 한동훈이가 지 마음대로 확대해서 해가지고 그렇죠. 결국 중대범죄를 전부 다 지들이 수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수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1년을 끌어가면서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좀 덜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런 문구를 내놨을 때 이 간첩들 몇 마리 심어가지고 법사위나 의회만 통과되고 나면 야. 통과되고 나면 도로 우리 세상 되는 거야. 요렇게 착각을 하고 들어왔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야.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면 심각한 게 제가 걱정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보안수사과 한번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더라? 구독이 무서워서 당 못 단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감에서 오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어제 그 정성호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고 씨발 나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같은 소리 적처자빠져 하고 있네. 그러니까 어미준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을 대신해 질문하는 의원들 앞에서 그 거만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고는 어미준이 와가지고 그러고 있냐? 야, 너 이 새끼 진짜 와, 나 그 말 듣는데 진짜 저 새끼 확 때릴까 말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이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그 자신감을 가지고 돌파하려고 이렇게 그냥 가는 건가? 난 그래서 되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 오늘 기사 보니까 아니었어. 그냥 당이 하고 정부가 수령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봉욱 정성호 잘라야지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고도의 용인술이다. 이거는 이미 계획된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봉욱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다 망치고 있다. 또 정성호 장관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을 편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와 관련한 비난을 쏟아내는데 그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그분들의 행위나 그분들의 발언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겠느냐. 내지는 이걸 보고 용인한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거기에 앉혔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니들 한번 마음대로 해봐. 올라오면 다 쳐줄 테니까. 그렇지. 이런 건가? 그리고 그걸 치려고 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행정부가 아무리 법안을 꺼내놔도 법사위를 통과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민주당 안에 우군이 있어야 돼. 검찰 입장에서도.
그럼 지금 생각해갖고 우리가 저 새끼들이 믿고 있는 우군이 누구였을까를 생각하면 결국은 그게 김병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애초에 김병기 관련한 의혹들이 있을 때 또는 그 전에 과거에 문제됐던 것들이 있을 때 사실 이걸 검찰이 다 덮어준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 김병기가 원내대표로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 정부안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수작질을 벌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야. 협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치 얘기하면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 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수사권 관련해서는 기소 관련한 법안이 또 4월 달에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가서 논의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아마 김병기는 하려고 그 역할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김병기가 그 직전에 날아간 거잖아. 저는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이 수를 내다보고 이거를 쓴 거라고 생각해. 어떤 놈들이 어떠한 개혁적인 인사나 놀라운 사람을 그 자리 갖다 앉혀놓는다고 하더라도 설마 추미애 장관을 다시 검찰청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서 일하는 검사 무리들은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으로 이걸 헤쳐나갈 방법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찾아내고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거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만들어서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애초부터 이제 봉욱은 그럴 목적으로 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 봐라라고 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번에 봉욱이 대놓고 나서갖고 이걸 제안했다라고 보고서가 올라오는 것까지 봤을 때 봉욱은 이제 저 자리를 못 지키고 잘려나가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봉욱을 왜 이번에 일본 방문에 데려갔느냐? 왜 데려갔겠어요? 요 얘기 딱 던져놓고 너 안 되겠더라. 이 새끼 너 국내에 남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가가지고 너 저기 좀 일본하고 곤란한 얘기 좀 네가 해줘야 되겠다. 이거 일본하고 역사 관련된 거나 과거 맺었던 조약 관련된 부분 있잖아. 그거 네가 법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고 우리는 안 지킬 거다. 그런 얘기 좀 해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이 시기에 이걸 빼갖고 난 거예요. 돌아오게 되면 난 바로 경질할 걸로 봅니다. 경질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어디서 수작질을 못 할 겁니다. 경질이 아니라 이거는 봉욱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그만둬야 돼. 우리가 그만두게 만들어야지. 그럼. 우리가 경질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네. 자기가 올린 거 다 세상에 다 밝혀졌잖아. 자기가 검찰 개혁 안 하고 오히려 검찰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한 거 의견을 내버렸잖아. 이거 밝혀졌는데 근데 대통령이 이거 안 된다. 당이 만들어서 와라. 정부는 그냥 수렴해라 해서 자기가 무시당한 거예요. 그렇게 치면. 그러면 자기가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그만두게 우리가 만들어야지. 만들어야 되고 진짜 난 어제 정성호랑 박균택이랑 그 왜 끝나고 나서 의원들끼리 얘기하는데 그거 보고 와 기가 차더라고요. 반말 비스무리하게 아이 경찰을 어떻게 믿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딱 걸렸죠? 박균택 의원은 보안 수사권 찬성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진짜 난 너무 이런 방식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서 좋기는 한데 조마조마해 너무. 근데 왜냐하면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거 될까 했는데 안 되고 될까 했는데 안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검찰 새끼들이 한꺼번에 보이콧을 하고 진짜로 우리 검찰 조직이 날아가고 우리가 실업자 되겠구나 생각해. 어차피 안 될 거면 지금 던지자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어줘 갖고 그쪽으로 몰려갔으면 강대강으로 집단 행동 대 현 정부하고 집단 행동으로 맞붙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양보하는 것처럼 인선에서도 그렇고 뭔가 정책의 방향이 흘러가는 부분 1년 유예를 준 부분 우린 답답했지만 어찌됐거나 저쪽 애들의 의견을 50% 60% 쭉 들어주는 것처럼 쭉 왔어요. 하지만 단호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인사 처리돼 갖고 사람들을 날릴 때는 가차없이 100% 날렸어요. 저항했던 검사장들 다 날아갔죠. 지금 다 처박혀 갖고 저기 연수원 가고 평검사 직전 가 있죠.
지금 그 이전에도 지가 스스로 나가서 변호사 차린 놈들 말고는 지금 친윤파 검사들 전부 다 학살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 하잖아. 뭔가 대통령이 자기 의중대로 보안 수사권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지들은 기대치를 갖고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특검에 있던 애들 재판하고 있어요. 특검 끝났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내란 관련된 재판들 여러 재판들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소구형 때리는 거 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뭐라 그랬어요? 보안 수사권 안 주면 일 안 하겠습니다 하고 보이콧하고 하기도 했잖아. 근데 지금 걔네들 왜 하고 있어요? 될 것 같은데? 아니, 뭔가 우리 의견을 법무부 장관도 받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조정이 될 것 같은가?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대신에 일을 똑바로 못하고, 거기, 법정에서 퇴정하고 이런 짓 했던 검사들 지금 하나하나씩 다 잘라내고 있어. 그러니까, 100을 한꺼번에 가면 우리 속은 시원하지만, 그렇게 하면 100이 다 덤벼들 수 있으니까, 대통령은 50씩, 60씩, 40씩 끊어가면서 하나하나 원하는 것들을 어찌됐거나 잡음은 있으나 관철시키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치면 민정수석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은 정부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쓰레기가 돼버렸어, 지금. 그렇죠. 이 사람들만 못 믿어, 이제는. 이거 잘라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들 스스로 여론이라든지 또는 내부적으로도 비난받을 거예요. 공기 너는 조금 더 거짓말을 교묘하게 잘하지. 왜 이렇게 네가 나서서 노골적으로 해갖고 네 이름 팔고 해갖고 우리 속내를 다 들켰냐. 너 나와. 딴 사람 심게.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단계를 통해갖고 얘네들은 또 한 번 이 사안을 지들 위주로 끌어가려고 하는 주도권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와 관련한 국민들이나 여론들이 설레발치고 나서주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야. 검찰 애들은 지금 이게 묻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이게 안 묻히는 게 정말 미칠 노릇인 거야. 소리 없이 조용히 지금 넘어가려고. 지들 나름대로 6개월 동안 준비한 거였는데 다 들켰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악영향이 높으니까 대통령이 나서 야 이거 안 될 것 같다 라고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혜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아직 청문회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아들 병역 비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파트 분양 관련한 거 나와서 이거 어차피 못 쓰겠네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안 될 것 이건 같아. 청문회 끝나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날릴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진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지. 지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지금 왼수가 된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자기 허물들 다 꺼내놓고 다 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화내시는 거, 분노하는 지점은 잘 이해를 하지만 이게 결정난 건 아니라는 거야. 작년 연말에 검찰을 없애지 못하고 1년을 유예를 준 거에 대해서 많은 분이 불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발을 줄여가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해 나올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때 갑자기 오늘부로 검찰은 없어지고 자 중수청 되고 수사청 됩니다. 다 해쳐 모이고 알아서 해요. 이거를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정부 조직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정하고 조정해 나가면서 최후의 결정권은 입법권을 가진 의회가 결정을 하는 거고 그것도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즉, 저 행정부 안에 있는 검찰 새끼들, 수박 새끼들, 이런 놈들이 아무리 이걸 뒤집어 보려고 하더라도 그걸 뒤집는 결정적인 땅은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 민주당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새끼가 간자인지 모르지만 그 간자가 떠올랐을 때 이 새끼를 출연해갖고 뽀개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명을 안 하다가 어저께 새 원내대표 뽑히자마자 바로 제명 결의가 들어간 겁니다. 김병기 제명하려고 했으면 사고 터졌을 때 바로 제명할 수 있었어요. 안 하고 지금까지 키워놓은 건 뭐냐? 김병기가 도대체 어떤 놈하고 수작을 부리는지를 보자라고 본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원내대표 최경환 선관한테 물어봤잖아. 김병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저는 그냥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한 방에 1위이던 박정희 꼴등 된 겁니다. 나는 박정을 왜, 이 새끼 못 믿겠는데라고 생각했냐면, 저 국진당 대변인 애가 방송에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진행자가. 아니, 대변인님 입장에서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박정희라고 콕 찍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그래? 그럼 안 박정희 이 되겠네. 새끼는 수박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바로 어.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쪽에서 지금 대변인님께서 바로 박정 의원을 말씀하시는 순간 진성중 나오기 전까지 박정희 박정희. 1위였어요. 그분 안 되실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그러니까 이 모든 수렴 과정이 누가 어떻게 찔러서 어디 출연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왜 거기서 아니 탈당시키면 안 된다고 거기서 그따위 얘기를 던져가지고 스스로 표를 깎아먹냐고. 걔는 그랬을 거예요. 어차피 의원 투표가 80인데 우리 정해진 조직표 안에서 이게 되겠지? 잘못 생각한 거지. 김병기가 끝까지 탈당 안 하고 남아있는 거는 김병기가 들고 있는 캐비넷 때문이에요. 지금 김병기한테 약점 잡혀있고, 강선우처럼 저 한번 도와주세요 의원님 한 놈들 꽤 많을 겁니다. 지금 놓고 보면 김병기는 검찰하고도 통해있고, 경찰하고도 통해있어요. 이 사건 무마한 거 이외에 다른 의원들 사건도 꽤 많이 무마해주고 캐비넷을 쥐고 있을 겁니다. 10놈이나 있을지 20놈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하면 박지원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이 힘이 세요. 표가 거기 있거든. 근데 내가 생각해. 내가 국회의장 나가려면 김병기가 나 밀어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김병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야. 박지원도 김병기의 캐비넷을 알고 있고 그 영향력이 의원들을 좌지우지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잘랐으면 나간 상태에서 험한 짓을 했을 거예요, 김병기는. 근데 김병기는 본인이 버티면서 본인의 추악한 민낯만 더 스스로 까발렸어요. 원래 그래서 버티면 우리가 그렇게 다 되니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알게 됐어. 검찰이 이미 부인이랑, 부인 법화건이랑 이런 거 인지하고 그때 보고 받았으면서 묻어뒀다. 심지어 이수진이 관련해가지고 무슨, 자기가 김병기한테 탄원 관련한 내용을 냈다가 공천 배제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천 배제되고 난 다음에, 자기 지역구 의원한테, 야, 병기 찔릴 거 없을까? 일할 거 없을까? 그래갖고 고소장을 쓰게 하고, 그걸 갖다가 접수를 시켜갖고 이슈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공천 못 받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김병기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내부 수박들을 관리하고 모아하는 위치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새로운 원내대표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박정희나 진성준 같은 놈이 뽑힐 수 있기를 마지막까지 조정하기 위해서 남아갖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원내대표 뽑고 난 다음에 대명해서 날려버린 겁니다. 물론 항의를 했기 때문에 소명이나 절차로 해서 한 3개월이 더 걸린다고는 합니다만 대명선언을 한 순간 이미 김병기의 정치 인생은 끝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소한 국짐으로 가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어찌 됐거나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교묘하게 모래성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닥부터 너무 하나씩 해체 나가고 있는 힘들어. 겁니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켜보는 게 너무 근데 힘들어. 왜 그러냐면 저도 힘든 거 싫고 그냥 한 큐에 해결됐으면 좋겠고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하나 해내질 않으면 금방 학습 효과가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노무현을 잃어봤고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지지해봤는데 그 중간에서 농간 부리던 걸 우리가 몰랐었고 그래서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나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긴장감을 안 놓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난 천재고 능력자인 거 우린 다 알아. 다 알지만 대통령님한테 우리가 힘을 계속 실어줘야지만 이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건 노무현과 문재인을 거치면서 우리가 겪은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아까 저희 대화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있는 상황이 이 문재인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뭐 또 잘못했기 왜 때문에 나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 정권에 대한 공과 과를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민주진영 대통령이라고 뽑은 분들이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지금 이재명으로 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그 현업에서 잘했지만 이 퇴임 이후에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핍박을 받거나 진짜로 오히려 지지층한테 이 배신 내지는 버림을 받는 경우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좀 덜했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 차이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즉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이라고 하는 확실한 후계자를 본인이 지명하고 키워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무현도 문재인도 똑같이 하지 못한 건 뭐냐면 후계자를 못 키웠어요. 제대로 된 후계자와 그 정신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이 순환고리를 연결고리를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음 정권을 연장하는 데 실패한 거였어. 그분의 업무적인 능력이나 외교적 능력, 해왔던 성과, 경제적 성과를 보면 엄청 잘하셔서 다들 다 그 잘했어요. 전 보수 정부보다 다 잘했어요. 다 경제도 잘, 잘했어요. 외교도 잘하고 안보도 제일 잘했습니다. 근데 뭐 부동산 문제 뭐 이런 문제 이슈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언론과 그 야당이 몰아치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 한 만큼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지. 그 부분이 그분들의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진정한 원인은 뭐냐면 지금 정치를 인물로 하느냐 시스템으로 하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이 노무현을 세울 수 있었던 거는요. 최초로 전국 전당대회를 거쳐갖고 시민들이 당원들이 투표해갖고 대통령을 뽑게끔 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기득권을 건너가면 하나가 이인재가 인정을 했던 거고 지들은 지지율 5%도 안 나오는 노무현한테 경선에서 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을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국민은 노무현을 후계자로 뽑았고 노무현은 처음으로 민주진영의 정당성을 이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후계는 제대로 그와 같은 시스템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즉, 인물이 중요한 게요. 문재인 인물 훌륭하신 분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예를 들어 그때 정동영이 아닌 문재인을 키워갖고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당적인 조직력이 강화됐다 그러면 아마 나는 정권 이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왜 못했을까요? 그거는 당내 안에서 제대로 된 원칙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이낙연이나 낙지들이나 저쪽에 검사한테 파견돼 있는 간첩 같은 새끼들이 너무 분탕질을 많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후보자를 뽑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간발의 차이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윤석열파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의 태업과 그렇죠. 불협치, 부조화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거였다는 거죠. 수박들의 분탕질이 극에 달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세하게 진 겁니다. 근데 만일 거기서 이겼다고 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처럼 높은 지지율과 당 장악력, 국정 장악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의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의 정치적 자산의 차이는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국민들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치인 이재명을 믿고 4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가입하고 이재명의 후견인이 된 거고요. 오로지 그 힘으로 물론 뭐 탄핵 정국이라는 장점도 있었겠습니다만 탄핵 정국 이전이라도 그 400만의 지지자들이 없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는 너무 그 실패가 뼈아팠지만 사실 그 뼈아픈 실패를 통해 가지고 원인을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내부가 썩을 대로 썩었구나. 우리가 이걸 바꿔내지 않으면은 안 되는구나를
사람들이 진짜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당원 가입을 하면서 당원들의 정당으로 바꿔내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보는요,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권력의 정점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몰아붙여갖고 법안 밀어붙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시스템으로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봉우 민정수석,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장관도 문제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 총시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을 총괄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안 수사권 이거 존치에 사실 우호적인 태도를 계속 보였습니다. 열어놓고 논의하자, 보안 수사권 열어놓고 논의하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대통령 뜻이 아닌데 총리,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까지 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저희가요, 이거는 하나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저희가 단순히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분명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한 행적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계속 검증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한테 검증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한테 검증이 끝난 유일한 사람은 저는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죄송한 얘기지만 김민석 총리부터 비롯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검증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들을 검증할 거고 그들은 계속 우리에게 증명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난 이재명의 내각에 들어와 안착해 있으니까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나를 믿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우리는 너무 뒤통수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수박에 대한 경계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설사 당신이 잠깐 우리 편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응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다라고 응원을 하지만 당신이 언제든 본성을 드러내고 수박임이 인증되는 순간 가차없이 쳐낼 겁니다. 그래서 김병기에 대한 기대를 사실은 제가 이 몇 번 사과 말씀드리는 게 그때 서영교와 김병기 마지막 둘을 놓고 선택해야 됐을 때 우리는 그나마 김병기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었던 바가 있어서 그거를 그쪽을 더 합리적으로 본다. 그리고 그 아들 의혹 같은 것도 저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루머일 거라고 본다라고 그때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 이후로 사람 잘못 봤구나라고 판단한 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냥 저쪽 당하고 강대강으로 해서 최종 변기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최종 변기가 돼가지고 윤리 관련된 위원회 동수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법사위 넘기는 문제까지도 굉장히 유연한 태도로 나오는 거 이거 간첩을 잘못 뽑았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진짜 놀랍게도 이게 우연인지, 그러니까 누군가 이 문제, 강선우 문제를 불씨를 의도적으로 터뜨린 건지 이 시기에 천운으로 튀어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이걸로 인해 갖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당에서 알아서 논의해 갖고 오면 수렴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법사위와 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현재 당 안에서는. 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거 받아주겠다고 나설 수 있는 최고위원 중에 9명 중에 1명이라도 이거 받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 방식대로 종결되는 겁니다. 그럼 저쪽 애들은 에이씨, 그럼 어차피 4월 달에 형사소송법에서라도 어떻게든 보안수사권 여지를 남기자는 쪽으로 한 발 후퇴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대통령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특검도 지금 어찌됐거나 김병기 없는 사이에 통일교 특검 관련한 것도 지금 미루기로 한 상태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 먼저 만나가지고
우리 이 사이비 종교 이래 정도면 되겠습니까? 사이비 2단 척결합시다라고 7대 종단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냈단 말이야. 실제 종단이 해산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들 해산해달라고. 대통령은 그냥 모아갖고 의견만 밀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사이비 2단 종교 없애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수사본부 발족시켰고 관련해서 총리가 이거 엄단해서 간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특검 안 받겠다고 지랄하고 있는 거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고 수사본부가 먼저 결성이 돼갖고 수사부터 할 겁니다. 특검 안 가도 수사본부에서 이와 관련된 결정적인 범죄 증거 위헌 내용 나오게 되면 특검 아니라도 일반 기소해갖고 처리할 수 있게끔 이 수사본부 출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검찰 애들이 주도가 돼 있는 국진당 세력은 지금 지선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에 있는 거 이번에 그 정부 조직안 요거 해갖고 어떻게 해볼 생각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방비를 못하고 있는 사이에 법도 필요 없고 의회도 필요 없고 경찰 차원에서 사이비 종교 집단들 해라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통일교부터 신천지 다 들어가 있고요. 오늘 정강훈 관련해서 구속영장 심사 들어갑니다. 물론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못 빠져나갈 걸로 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 국민의 집 안에 80만 당원 중에 최소 40만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단체들에 대한 일제히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내게 되겠죠. 이걸 얘네들한테 돈 받은 명당, 얘네들이 강제로 입당시켜갖고 있는 숨어있는 권리당원 면담들 이제 드러납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걔네들은 이거 신경 쓰다가 실패한 사이에 진짜 이거야말로 이 호나우드의 헛다리 전술인 거죠. 좌우로 흔들어 놓고 너 왼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오른쪽으로 사이비 먼저 쳐서 없애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도 골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얘네들 수비 못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은 발빠르게 다음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뽀록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뭐 지켜보는 것도 재밌긴 하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럼요. 예.